저희는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광경화 3D 프린팅 및 응용 연구에 대해 발표할 대구과학고등학교 추윤석, 대전과학고등학교 조문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오혜성, 전북과학고등학교 최주효입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정의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프린팅 기술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낸 제조 기술로 정의됩니다. 재료를 잘라내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결삭 가공과는 달리 재료를 일정한 모양으로 추가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additive manufacturing이라고 불리거나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에서 rapid prototyping 기술, 제작 과정에서 컴퓨터가 깊게 관여한다는 점에서 computer aided fabrication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8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재료 압출 방식은 가장 대중화된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스풀에 감긴 열과성성 필라멘트를 가열한 뒤에 노즐에서 압출해서 한 층씩 원하는 모양을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난이도가 쉽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졌으며 대형화가 간편하기 때문에 커다란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건축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광중압 방식은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중화된 그 3D 프린팅 방식인데요. 레진통에 담긴 광경화 레진에 빛을 원하는 형태로 조사하여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가격 대비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지만 광경화 레진의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힘들며 독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료 분사 방식은 재료와 서포트를 분사해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광경화 기술과 같이 광경화 레진을 분사한 뒤에 UV로 바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제작 속도가 빠르고 후 처리가 간편하면서 매우 다양한 범위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비가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접착제 분사 방식은 분말 위에 원하는 형태로 접착제를 분사해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분말이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포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색상을 출력할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세라믹 등 가루로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기 관리나 조형물의 후처리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말 소결 방식은 접착제 분사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료로 분말을 사용하는데 재료 간 결합을 위해 접착제가 아닌 레이저를 조사해서 녹여서 부착시킵니다. 광학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주항공 분야나 의료 분야에서 금속 부품 제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에너지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가 매우 커서 전문화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직접 용착 방식은 금속 분말이나 금속 와이어를 바로 붙여서 원하는 모양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제작 속도가 빠르고 정밀하면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트 작동 방식은 얇은 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한 뒤에 접착제나 열, 압력 등으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판으로 제작할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특적 방향의 힘에 다른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라믹 3D 프린팅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세라믹은 비금속 무기 재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경질성이나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이 높기 때문에 기계 부품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기가 매우 비싸고 복잡한 모양일수록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성형에 있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단순한 프로세스로 복잡한 형상을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세라믹의 난성형성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팅에 세라믹 재료가 접합되고 있으며 그 방식마다 세라믹 프린팅의 적용 방법을 표에 나타냈습니다. 세라믹 3D 프린팅을 통해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기존 제조 방식으로 불가능한 복잡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어서 예술적인 표현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생체 세라믹을 사용해 환자의 맞춤형 골 이식제나 인공뼈를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래성이나 내모성을 장점으로 합금으로 제작된 기계 부품을 대체하거나 기능성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고감도 센서, 앞전 소자 등 기능을 가진 제품을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제작에도 페이스트에 세라믹 소재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연구 장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IR입니다. FTIR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적외선 공간법을 원리로 합니다. 780나노미터에서 1000마이크로미터 사이 전자기 복사선의 흡수 반사를 이용하는데, 이 적외선은 시륜내에 존재하는 진동, 회전 운동에 의해 흡수되고, 유기물, 무기물 관계없이 공유결합을 지닌 거의 모든 화합물은 적외선 영역에서 다양한 전자기 복사선 진동수를 흡수합니다. 적외선 스펙트럼은 분자 내에 존재하는 작용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FTIR을 사용하기 위한 샘플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포타슘 브로마이드 펠렛 샘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포타슘 브로마이드 파우더, 펠렛 다이, 막자 사발, 압축기입니다. 먼저 펠렛 다이를 에탄올을 이용해서 세척합니다. 그 다음에 포타슘 브로마이드 파우더를 시약스푼으로 1스푼 정도 떠서 막자 사발에 담습니다. 시료를 막자 사발에 첨가합니다. 이때 시료와 포타슘 브로마이드의 비율은 1대100에서 1대1000 정도입니다. 포타슘 브로마이드 파우더와 시료를 잘 섞어주고 이 잘 섞인 것을 유산지에 담아줍니다. 그다음에 펠렛 다이를 세팅합니다. 펠렛 다이를 압축기로 압축한 뒤 펠렛 다이를 분리해서 만들어진 샘플을 유산지에 싸서 보관합니다. 고체 샘플의 경우 FTI를 사용하기 위한 단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페로그램과 스펙트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합니다. 대기 중에 물, 이산화탄소 등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샘플을 홀드해놓고 기계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실행한 뒤 백그라운드 보정을 해줍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된 값을 분석해줍니다. 다음은 필름 샘플의 경우입니다. 종이컵의 외부면을 크리스탈 위에 장착합니다. 그 이후 측정을 실행한 뒤 고체 샘플의 경우처럼 백그라운드 보정을 해줍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다음 종이컵의 내부면으로 1에서 4 과정을 다시 반복해주면 됩니다. 액체 시료의 경우입니다. 액체 시료를 크리스탈 위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 뒤 측정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보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SEM입니다. SEM의 원리는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 표면을 1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XY의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2차 전자, 반사 전자, 투과 전자, 가시광선, 적외선, X선, 내부 기전력 등의 신호를 검출하여 모니터의 확대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금속 등 도체, IC, 산화물 등 반도체, 고분자 재료나 세라믹들의 절연물의 교체 분말, 광막 시료 등이 표본됩니다. SEM으로 측정하는 것은 물체의 표면의 형상을 관찰하거나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형상과 크기를 관찰 또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화합물의 종류 및 상대적 양을 분석하거나 시료 내 원자들의 배열 상태를 분석합니다. SEM을 사용하기 위한 샘플 준비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핀셋, 샘플 홀더, 카본 테이프, 분말 시료입니다. 실험용 장갑을 낀 뒤 카본 테이프를 조금 잘라 시편 홀더에 붙여줍니다. 분말 시료를 조금 담아 카본 테이프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시료 덩어리를 다 제거한 뒤 시작지를 눌러 시료를 고정합니다. 스퍼터에 시료를 장착하여 진공 밸브를 열고 장비를 가동시킵니다. 진공의 목표에 도달하면 플라즈마가 켜지고 시료가 코팅됩니다. SEM을 사용하기 위한 단계 설명입니다. 프리챔버의 에어 버튼을 누른 뒤 시료를 장착합니다. EVAC 버튼을 눌러 진공을 만들고 셔터가 열리면 메인 챔버에 시료를 장입합니다.
클로즈 버튼을 눌러 셔터를 닫습니다. 그 뒤 가속 전압, 대물 렌즈 조리개, 접속 렌즈 세기, 작동거리 등을 조절하고 빔 정렬을 한 뒤 비율 확인 및 밝기, 콘트라스트 조절을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점도계 사용 방법입니다. 점도계를 먼저 설치할 때 레벨 스크류로 수평계의 가볼이 중앙에 오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 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USB 메모리를 연결합니다. RTD 온도브로브도 연결해 줍니다. 먼저 스핀들 가드렉을 장착한 뒤 보호캡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오토 제로를 실행한 뒤 스핀들을 결합합니다. 스핀들을 선택한 뒤 회전 속도 RPM을 선택합니다. 종료 적분과 데이터 수준까지 마저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샘플 약 500ml를 준비해 줍니다. 샘플이 소량일 경우 스몰 샘플 어댑터 또는 콘플레이트를 사용해 줍니다. 스탠드 높낮이를 조절하고 화면의 런 버튼을 터치합니다. 측정 값이 122로 표시되는 경우나 토크 값이 10% 미만을 표시할 경우 스핀들 또는 회전 속도를 변경하여 다시 측정해 줍니다. 먼저 PG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GC는 납 지르코늄 티타늄에서 이름을 딴 물질로 영어 이름은 리드 지르코네이트 티타네이트입니다. 이 PGC는 압축될 때 두 면 사이에서 전압이 발생하고 전기장을 걸어주면 물리적으로 모양이 바뀌어서 압전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또한 강유전체이며 압전 세라믹스의 주 재료로 활용됩니다. 세라믹 소재의 3D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C 매터리얼이 광에 반응하도록 처리하는데요. 이때 표면 기질과 광경화성 고분자 및 관계시제 혼합을 섞습니다. 그리고 UV 파장대 근처의 LED는 SLM을 거쳐서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이 이미지는 PDC 매터리얼에 추가돼서 해당 이미지 영역이 경화됩니다. 한 층이 경화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이 PGC 매터리얼을 한 층 상승시켜서 다음 층에 다른 이미지를 투과시켜 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쏘아주면은 빛이 쏘아진 부분이 경화돼서 그렇게 3D 프린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3D 프린팅을 위한 세라믹 소재 준비인데요. 일단은 그 사진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겨주세요. 일단은 PGT와 순수한 물 그리고 약간의 산을 준비해서 그것을 섞습니다. 그리고 TMSPM이라고 하는 표면 기질제를 섞으면은 레진이 생성되면서 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통하여 레진과 나머지 액체를 분리하고 그 레진을 열을 통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레진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라믹 레진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이게 경화된 레진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파티클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D 프린터 스펙인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작 방식은 DLP 방식이고 프린트 스피드는 1시간당 40mm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광중압 재료를 써 세라믹을 70%, 그다음에 이제 분산재를 1.0%, 그다음에 광기시대 2.0%, 그다음에 이제 포토폴리머를 모노머처럼 찍은 거죠. 28%요. 여기서 WT는 이제 중량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해서 세라믹 광경과 이제 재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세라믹 분말에 surface test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FTIR을 통해서 이제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resin 1, resin 2, resin 3를 보시면 이제 각 웨이브 넘버에서 픽 일정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결합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광경화 3D 프린터의 소재는 점성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액체가 3D 프린터에 스며 들어가서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3D 프린터는 3000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믹 소재에 따른 이제 점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70까지만 나와 있는데 80 이상이 되면 3000 이상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세라믹 용도 70%를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이제 wavelength of light는 이제 빛의 파장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light intensity는 빛의 세기. 그다음에 exposure time은 이제 따로 정해진 값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잡아서 진행을 했고, 여기 에너지 도스는 이제 광경화 소재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로 이제 exposure time과 light intensity를 단순히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주식간을 길게 해줬을 경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원래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와야 하지만 옆으로 분산되어서 이제 멀쩡하게 동그라미 모양이 안 나오고 좀 더러운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는 이제 보통 3D 프린터는 액체 소재지만 저희는 세라믹을 섞어서 이제 스캐터링, 빛의 산란 효과가 일어나서 그 주변부까지 경화가 발생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이제 짐작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사 점자 현미경의 이미지인데요. 이제 광경화로 저희가 경화시킨 결과물의 표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확대한 배율수를 의미하는데요. 2300을 확대했고요. 이제 여기 스케일바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20 마이크로미터라는 걸 보아 가로로 쭉 보면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동글동글한 동들이 이제 세라믹 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라믹 분말이 많아서 빛을 쏘았을 때 스캐터링 발생에 이제 똑바로 된 원형 모양이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3D 프린팅 결과물의 모양을 잘 제어하기 위한 프린터의 공정 변수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 3D 프린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세라믹 소재 전통제조 방식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라믹 소재를 직접 제조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직접 제조를 했으며 이제 다음에 이제 광경화 세라믹 소재 제조의 특성, 점성과 화학 구조가 있는데 점성은 이제 동독액을 통해서 알아보고 화학 구조는 FTIR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세라믹 광경화 소재를 경화를 시켜서 이제 결과물을 출력해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다양한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경화된 세라믹 소재의 표면 특성을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보고 이제 분말 표면에서 경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은 분말에 의한 스캐터링으로 추측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적의 경용화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이나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학생분들께서는 잠시만요. 추윤석, 조문규, 오예성, 최지호 학생 순으로 소속 학교 말씀해 주시고 성함 말씀해 주신 다음에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과학고등학교 추윤성입니다. 3D 프린팅을 적지 않게 사용해 보면서 3D 프린팅 재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광경화 프린팅에 대한 식견, 그리고 광경화 프린팅 재료, 그리고 광경화 프린팅 재료의 제조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실험을 진행해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문규 학생 진행해 주세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3D 프린터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볼 수 있었고, 재료로 세라믹과 같은 다른 원래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기능적인 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놀라웠고,
또 하면서 SEM이나 아까 FTIR 같이 잘 모르던 기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배우고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활동하라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잘 이끌어주신 조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해성 학생 진행해 주시고 하기 전에 소속 학교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꼭 시작해 주세요. 태종영재학교 2학년 우혜성입니다. 저번 프리URP 때도 많이 나왔던 3D 프린팅과 앞전 소자에 대해서 원리를 잘 몰라서 알고 싶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지호 학생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과학고등학교 최지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저희가 만나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기존에 썼던 방식과 다른 3D 프린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조교님께서 직접 실험을 해 보내주신 데이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에 대해 알아보고 구상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께 연구를 진행해 준 저희 팀원 그리고 조교님께 깊은 감사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인섭 조교님 소감 간단하게 듣고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 발표 준비해주고 프로젝트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프리위아피에서 뭐 어떠한 특정 주제를 가진 연구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방법이나 장비, 결과 해석 등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배운 것들이 좋은 병이 돼서 또 나중 진로 결정이나 학습하는 과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